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기반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업사이클, 리사이클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페티엔의 신보람 대표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초대받으면서 제일 걱정했었던 게 지금 이 스마트시티 목포를 준비하면서 제가 과연 발표를 하는 게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포럼을 준비하고 앞으로도 과제를 해나가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원래 이제 제가 정태영 대표님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을 때는 저희 기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이제 외부 기업이 목포로 들어오게 된다면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달라고 전달을 받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내용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24년, 25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선정이 됐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로컬 크리에이터로 경기도를 선택해서 지원을 하게 된 계기와 또 목포를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해서 이제 지원 사업을 수행을 했었던 기억이 나서 그것과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앞쪽에서 봤었던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된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 제가 느꼈었던 점들과 콜라보를 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또 순서가 맨 마지막이어가지고 지금 제일 지쳐하고 제일 힘들어 하실 때에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좀 있긴 있네요. 그래서 저희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정태영 대표님께서는 이제 페어망 페어고를 리사이클 하셔서 원단이나 이런 소재를 개발하고 제품들도 만들고 계신데 저희는 이제 버려지는 원단,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 많은 원단들 중에서 판매되지 않고 버려지는 원단들을 수거해서 반려동물 의류나 용품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의 브랜드는 이제 펫과 나와 환경을 위한 브랜드다 이렇게 해서 페티엔이라는 새로운 단위의 말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제 설립 1년 6개월이 됐고 벤처 기업이고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업사이클 제조 기반이고요. 친환경 원단이나 리사이클 원단을 사용하고 있고 호텔에 펫 프렌들리 룸이 있는 호텔에 납품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저는 이제 태생이 서울이고 계속 서울에서만 자라와서 사실 지방에 대해서 지식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창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섬유로 유명한 단지가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경기도고 하나는 대구거든요. 근데 경기도와 대구는 이제 생산하는 원단의 재질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랬을 때 이제 경기도도 이제 섬유 패션 산업단지 특구로 묶여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원단들이 한 3,800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원단이 생산되는 원단이 아니라 그 버려지는 원단들을 가지고 사람 옷이 아닌 반려견 옷이나 의류 용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이제 앞에서 업사이클, 리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취지로 제가 그 버려지는 원단들이 쌓여있는 데드스탑 창고들을 수배하러 다녔고 그 창고들을 찾아서 그 창고들이 있는 곳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매년 폐기되는 섬유 폐기물과 섬유 폐기물들을 가지고 이제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제품으로 저희는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원단은 저희가 무료로 얻어오거나 90% 이상의 가격이 할인된 채로 얻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걸 판매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이제 그러면 이 생태계적인 장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일단 원단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사요. 그러면 이 원단도 메이드 인 차이나나 캄보디아, 베트남이 아닌 메이드 인 코리아이기 때문에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해 오면서 들어오는 그 물류에 대한 탄소가 절약이 되겠죠. 탄소 발생이 안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작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요. 그러면 이 원단들을 다시 중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물류에 대한 탄소가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나는 인건비를 원단의 원재료 가격에서 이제 그 서로 이제 윈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해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라인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시나월드 서머셋과 킨실톤 호텔에도 납품이 됐었고요. 농심 반려다움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지금 보여지는 이 흰색 가방은 그 연구원들이 입는 그 연구복, 약사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업사이클링을 해서 만든 거예요. 앞에 들어가는 메시망은 이제 스몰 액션에서 제작을 했었던 이제 바다에서 나온 폐어구로 만든 리사이클 메시망이고요.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원자재 수급으로 비용을 절감을 하면 그걸 가지고 디자인이나 개발 그리고 제조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을 추가로 이제 상쇄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먼저 하고 나서 원단을 이제 제작에 들어간다면 저희는 반대로 원단을 먼저 수거한 다음에 그 원단에 맞춰서 제품 디자인을 개발을 하고 샘플이나 장식 최종 완성을 해서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자사몰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쿠팡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들을 위한 이제 동반 성장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갔었고요. 작년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에서 하는 오래오래 함께 가게 브랜드로 선정이 돼서 이제 팝업을 진행을 했었고 K스몰 브랜드 팝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설립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특허로 등록한 특허들이나 디자인, 상표, 그리고 뭐 벤처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그리고 서울과 전국 창조경제센터의 창업 지원 MOU까지 맺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서울 디자인 재단에서 열었었던 이제 제로 웨이스트 댕댕러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도 이제 버려지는 원단들이나 아니면 소방호스 뭐 이제 버려지는 재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강아지 옷을 만들어서 이제 최우수상을 받았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제품들에 대한 사진이고요. 지금 이거 이제 산책 가방과 매트 원단이 같이 있는 건데 이거는 원래는 캠핑 매트를 만들기 위해서 누비 원단이 만들어졌다가 버려진 원단을 저희가 1톤 정도 구매를 했어요. 1톤을 저희가 100만 원에 사왔죠. 그래서 마로 따지면은 한 마당 800원, 700원꼴로 구매를 해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런 방수 발수가 되는 이제 산책 매트를 겸비한 산책 가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스몰 액션에서 개발했었던 타올 원단을 가지고 펫타올을 같이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반려다움에서 그 임직원들이 입었던 그 연구복이랑 점퍼를 가지고 업사이클링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몰 액션이랑 같이 개발한 타올 원단을 가지고 반려동물 펫타올과 샤워 가운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호텔에 납품이 되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캠핑 매트 원단으로 반려견과 견주의 커플 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되게 조그맣게 지금 뒤에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이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저희 강아지고 이름이 푸딩이에요. 그래서 회사 이름이 스윗푸딩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그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지원하면서 작성을 했었던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가지고 왔어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역을 맞춤 타겟팅을 했습니다. 양주, 포천, 동두천, 글로벌 섬유 가죽 패션 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타겟으로 했고,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과 성격이 맞는 그 로컬 크리에이터를 넣게 되면 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넣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 전에 만들어져 왔었던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에 대한 분석을 좀 했어요.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들이 만들어져 왔었는지, 그랬을 때 특산품 개발이나 로컬 관광 그리고 거점 브랜드 식으로 많이
활성화가 돼 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지역 유입을 넘어서 지역 확장을 지나 글로벌로 도약을 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걸 맹점으로 잡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해오겠다라는 거를 제시를 했고요. 이 내용들이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렸었던 이제 패션 재고나 폐원단이 버려지는 양, 그리고 이 경기 패션 특구에서 지금 어떻게 이 산업이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지, 사실 목포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굉장히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인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소멸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여기는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남부가 아니라 북부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과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라는 수도권의 특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원부자재도 가지고 오고 제조 가공도 이쪽에 맡기고 공정거래 단가도 보장을 하면서 지역 기반으로 브랜드화를 하면서 일자리도 창출을 하겠다. 이 5가지를 제안하면서 업사이클링 그 로컬 크리에이터 브랜드가 되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저희는 결국에 전국에서 6개를 뽑는 협업 기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 사업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목포에 관련된 사업 계획서를 썼던 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자면, 제가 이제 사실은 의뢰를 받았던 일은 아니고요. 저와 같이 협업으로 일하고 있었던 회사가 이제 건축이나 인테리어를 하는 회사였어요. 그쪽에서 이제 유휴 공간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목포를 알게 됐고, 목포에 이제 빈집을 수리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목포의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좀 수행을 하려고 작성을 했었던 사업인데, 제가 그전에는 목포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이제 24년에 목포를 처음 오게 됐고, 처음 오면서 여기에 그 계양장이나 그리고 목포역에 터미널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고, 이곳에서 갖고 있는 소프트 파워들이 얼마나 헤리티지가 있는지를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도 이제 분석을 하게 됐죠. 목포는 도시 면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방치되는 빈집률도 높은 편이고, 거기에 또 이제 다른 전라남도 내의 관광객 비율에 비해서 잠시만요, 죄송해요. 방문자 수도 굉장히 적은 편이더라고요.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그러면 여기가 그런 헤리티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그렇게 적을까라는 것들을 분석을 했을 때, 목포에서 갖고 있는 그 소프트 파워 자체를 잘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로컬에다가 많은 가게들도 차렸고 뭐 이렇게 회사도 들어와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폭적인 그 뒷받침이 돼주지를 않는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두 번째는 사업을 여는 건 굉장히 쉬운데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저는 궁금한 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졸업을 하시고 취직을 하신다면 목포에서 취직을 해서 목포에서 계속 사실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혹시 목포로 취직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2분, 3분 정도, 한 1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목포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포가 그만큼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목포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이런 것들을 막 조사를 했을 때, 그러면 목포에서 내가 일자리를 갖고 살아가고 또 이제 목포로 귀농 귀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착을 하기 위해서 아까 발표됐었던 그 스마트 시티에 설치되는 전기차가
전기버스나 그런 그 전기 셔틀버스가 생기면 나는 목포에서 살겠다. 한 명이 더 늘까요? 그럼 만약에 거기에 스마트시티 뭐 정류장, 뭐 버스킹 뭐 그런 존들이 생기면 목포에 살겠다라고 손들어 봤을 때 한 명이 더 늘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 분석과 그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뭐냐면 일단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굉장히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마트 시티, 스마트 목포라고 한다면 스마트적인 것들은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PT를 멀리서 이제 지켜봤을 때는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것에 치중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원래 건축을 전공을 해서 한 14년 정도 건축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이나 도시경관 일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모든 그런 스마트 시티나 아니면 새로운 그 도시 경관 건축에 대해서 제시를 하게 되면 그런 사이니지나 조경 뭐 그런 이제 그 공공 시설물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제한이 많은데 그거는 설치하기까지는 쉽죠. 돈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건 쉬운데 그 다음에 유지 관리 그리고 계속 그걸 만약에 설치를 했을 때 거기에다 계속 넣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은 그럼 과연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빠졌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래서 목포를 조사를 하면서 그 전에 이제 같이 조사를 했었던 데가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과 구조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그 나오시마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 섬이 그 살고 있었던 지역민들이 한 80%가 다 빠지고 이제 섬 자체가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서는 무슨 프로젝트를 했냐면 이해 프로젝트라는 걸 했는데 이해가 일본말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버려진 집을 한 명 한 명 한 명이 맡아서 그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그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실천을 했냐 이 안에서는 차가 다니지 않아요. 다들 자전거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목포가 갖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헤리티지나 그리고 이런 이제 갈 만한 곳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것보다 그 소프트 파워 자체를 스마트하게 바꾸는 쪽으로 제안을 많이 넣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목포에다가 지점을 차리게 된다면 첫 번째는 인프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의 거점으로 플랫폼이 돼서 일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목포에서만 나올 수 있는 문화 콘텐츠. 그 두 개가 갖춰져야 나는 목포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자 뭐 오늘 발표 자리에서 제가 이제 급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만든 거긴 한데 그런 방향으로 스마트 시티 쪽의 설계에서 소프트 파워적인 스마트가 많이 더 들어가게 되면 어떨까? 그러니까 목포 많이 할 수 있는 것, 목포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목포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스마트하게 바꿀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설명하고자 이 자리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가지게 됐고 이제 또 다음 질문 사항들을 통해서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베이스를 깔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따로 이제 문의를 주시고 저는 사실 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친환경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보다도 결국에는 목포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까가 더 이 포럼에서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그래서 경기도 양주를 선택을 했고 목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 이런 점이 있었고 그래서 목포는 어떤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조로 설명을 드렸으니
제가 설명을 했었던 것과 말씀을 드린 것들이 많이 부족했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